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IT 전문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니콜 라리베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한국의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직접 화이트 해커로 스카웃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아 한국 대학교로 국제 편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해커 보안 분야에서 최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기에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제안한 연구원 자리를 곧바로 승낙했고 약 2주의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게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해커와 관련된 분야는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대중적이지 않은 컴퓨터 해킹과 관련된 분야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잘 다뤄왔던 저는 스스로 코딩을 배워나가며 각종 해킹 도구들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었고 이러한 실력 덕분인지 대학생이 되기도 전부터 저는 많은 해킹 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매번 1등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 친구들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한국인 친구들은 왜 이렇게 컴퓨터를 잘 다루는 걸까? 라는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그렇게나 바라던 한국 대학교에서 먼저 저를 해커 교육자로 스카웃하겠다는 고마운 제안을 해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기에 약 3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한국에서의 해커 연구원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저를 굉장히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서울에 도착하고 처음으로 충격을 받게 된 건 서울의 디지털 인프라가 프랑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도시 발전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보통 프랑스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프랑스는 예술의 나라 또는 너무나 안전하고 도시 자체가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20년을 넘게 살아오며 대학교도 다닐 수 있었던 저는 평소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것에 제일 많았던 불만이 프랑스의 도시 인프라가 너무나 구시대적이고 불편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제대로 시간을 지키지 않고 운행조차 더럽게 되고 있는 프랑스 지하철과 대중교통인 버스는 물론 심지어 택시를 탔을 때 카드조차 되지 않는 프랑스의 불편한 인프라 현실은 저와 같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만 알고 있는 프랑스의 수준 낮은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국을 경험해보지 못한 저로서는 서울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휴대폰과 신용카드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말도 안 되는 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한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서울의 길거리들에 있는 다양한 음료수 자판기들은 물론 버스카드를 충전하는 자판기까지 그 어떤 직원이 없어도 카드를 이용해 스스로 충전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이 너무나 평범한 듯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사실 대형 공원 근처에 있는 음료수 자판기를 통째로 훔쳐가는 프랑스 범죄자들이 너무 많아 자판기 자체가 아예 없어 음료수를 마시기조차 힘든데 한국의 길거리에는 이처럼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자판기가 너무나 쾌적하게 관리되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탑재하고 있었죠. 한국인들에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언제 어디서나 동전을 들고 다녀야 하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편안하게 거리를 걷는 한국인들의 삶이 너무나 행복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놀랍고도 충격적인 인프라를 가진 서울을 조금 더 구경하고 싶었던 저는 곰곰이 고민을 하던 중 오래전 해킹 대회를 하면서 알게 되었던 한국인 친구 동원이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화이트 해커 연구원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니 한국인 친구였던 동원이는 저보다 더욱 많은 축하를 해주면서 자신도 지금 서울에서 거주 중이니 곧바로 저에게 오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 후 약 30분 뒤 동원이는 제가 기다리고 있던 장소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다니게 될 학교가 한국에서는 해커와 관련된 분야로 꽤 좋은 학교라며 저보다 더 좋아하던 동원이는 저에게 혹시 앞으로 한국에서 지낼 집은 구했냐면서 너무나 예리한 질문을 하더군요. 사실 프랑스에 있을 때부터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오던 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꽤 큰 돈을 한국의 돈으로 환전시킨 상태였고 오랫동안 지낼 집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런 사정을 들은 동원이는 자신의 부모님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어서 대학교 근처에 몇몇 괜찮은 집을 알고 있다는 말과 함께 곧바로 저를 데리고 제가 다니게 될 대학교 근처로 향했습니다. 멀리 이동해야 된다는 동원이의 말에 저는 자연스럽게 택시를 부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동원이는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더 빠르다는 황당한 말과 함께 저를 버스 정류장으로 끌고 갔는데요. 제가 태어난 나라인 프랑스에서는 버스를 타려면 버스 기사와 흥정을 해서 요금을 내야 되는 기분이 나쁜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대부분의 프랑스 버스 기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파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버스를 제대로 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에서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서울의 버스 정류장에서는 몇 분 뒤 버스가 도착하고 그 버스가 어디로 향하는지까지 너무나 친절한 디지털 안내판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고 너무나 간단하게 제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버스 정류장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지금의 정류장에는 어떤 버스가 오는지 알려주는 미칠 듯한 디지털 인프라가 모두 설치되어 있었죠.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디지털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프랑스와는 너무나 다른 한국의 환경에 점점 큰 매력을 느껴나갔고 앞으로 이곳에서 3년의 기간 동안 지낸다는 사실에 축복받은 기분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곧바로 도착한 버스에 동원이와 함께 올라탄 저는 프랑스의 버스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던 버스 내부에 눈물이 흐를 지경이었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대학가 근처 목적지로 향할 수 있었죠. 동원이는 저에게 예산을 어느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의 집을 원하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돈과 거주지에서 필요한 요구 조건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동원이는 제가 원하는 집의 요구 조건을 하나씩 들을 때마다 꽤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한국에서는 제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해주더군요. 그 후 버스에서 내려 동원이가 처음 소개해준 집으로 향하던 저는 바로 이곳이라는 동원이의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명이 함께 사는 게스트하우스 형식의 숙소거나 허름한 원룸 형식의 주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눈앞에 있던 것은 엄청난 높이의 빌딩과 같은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너무나 당황했던 저는 내가 가진 돈으로 이곳에서 살 수 있는 게 사실이냐고 동원이에게 질문했지만 동원이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며 자신만 믿고 따라오라더군요. 그 후 동원이의 안내를 받아 빌딩 거주지 안에 있는 거주 형식의 오피스텔로 들어간 저는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세탁기와 건조기 심지어 TV와 침대까지 이미 모든 옵션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도 모자라 화장실에는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기 때문인데요. 사실 프랑스에서 같은 돈을 주고 원룸 주택을 구하면 물조차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얼마나 돈이 많은 것인지 물이 시원하게 나오는 것도 모자라 가스레인지의 불까지 도시가스라는 시스템으로 너무나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볼 것도 없이 지금의 집으로 하겠다고 선언한 저는 동원이 부모님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계약서 작성까지 마칠 수 있었죠. 동원이는 한국의 오피스텔 형식의 거주지들이 이러한 상태는 기본이라며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저는 앞으로 3년 동안 이렇게나 편리하고 천국 같은 곳에서 지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의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 후 동원이는 제가 다니게 될 학교를 직접 소개해 주겠다면서 그곳으로 가자고 했고 저는 간단하게 짐을 집에 놔둔 뒤 동원이를 따라 나서게 되었죠. 제가 다니게 될 학교는 제가 새로 구한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가까운 거리였고 저는 이렇게나 좋은 집을 구해준 동원이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동원이는 별것 아니라며 중개사 비용도 받지 않겠다며 저를 너무나 많이 배려해 주었고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에 프랑스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휴대폰에 비상 알람이 울리더니 저의 해외 계좌에서 중국은행으로 돈이 빠져나갔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평소 해킹 관련 공부를 해서 이러한 메시지에는 너무나 익숙했던 저였지만 일단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노트북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짐을 집에 놔두고 온 저는 노트북이 없는 상태였고 휴대폰으로 저의 계좌를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저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고 저의 안절부절한 모습을 눈치챘는지 동원이는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며 먼저 말을 걸어왔죠.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은행 계좌의 관리 때문에 지금 당장 노트북을 써야 하는데 노트북을 집에 놔두고 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울먹거리는 말을 건넸고 이에 동원이는 잠시 생각하다 자신을 따라오라며 급히 어딘가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이해할 수 없게도 동원이는 대학교와 붙어있던 한 야외 공원으로 뛰어갔고 이내 이상한 투명한 시설물 앞에 서서는 저에게 빨리 오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공원에 있던 투명한 시설물로 가까이 다가가던 저는 눈앞에 펼쳐진 정말 믿지 못할 광경에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대학교와 붙어있던 대형 공원에는 일자로 투명한 아크릴 시설물들이 쭉 늘어져 있었는데 그 안에는 대학교 학생들로 보이는 한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노트북을 이용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말 그대로 야외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독서실 같은 모습에 저는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넛을 놓고 있는 저의 모습에 동원이는 노트북을 빨리 확인해야 되지 않냐면서 소리를 질렀고 저를 끌고는 공원에 있던 그 투명한 시설물로 들어갔죠. 놀랍게도 투명한 1인 독서실 내부에는 노트북과 공기청정기 그리고 책상까지 설치되어 있었. 저는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휴대폰과 노트북을 연결한 뒤 해킹 관련 프로그램으로 저의 휴대폰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저 단순한 보이스피싱 메시지였고 그제서야 저는 긴장감이 풀리는 안도의 마음에 제가 앉아있는 매우 이상한 1인 독서실 시설물을 천천히 살펴보게 되었죠. 2명 정도가 들어가면 딱 들어맞는 그 공간은 공원 한복판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동원이는 인근 대학교에서 지원하여 지어진 공원형 야외 독서실이라며 최근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시설물은 외부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고 내부에서는 밖이 보였는데 푸른 자연을 마주보며 노트북과 공부를 할 수 있는 한국의 야외공원 독서실 시스템은 이러한 천국이 존재하고 있었다니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더군다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공용시설물에 어떠한 잠금 장치도 없이 비싼 가전제품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버스터미널의 기둥까지 뽑아서 훔쳐가는 프랑스의 치안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었고 실제로 야외 독서실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들도 그저 조용히 음악을 감상하거나 공부를 할 뿐 무언가를 훔쳐가려는 행동을 보이지는 않고 있더군요. 동원이는 프랑스에 그렇게 도둑이 많냐면서 저에게 질문을 했고 저는 프랑스에서는 택시기사마저도 한 눈을 팔면 택시를 도둑 맞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니 동원이는 꽤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동원이와 함께 너무나 아름다운 야외 독서실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을 지나 조금 걸으니 제가 다니게 될 대학교가 나오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대학교 내부에는 각종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PC방은 물론 심지어 은행까지 대학교 내부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모습에 니은 오미움 한국의 치안이나 디지털 인프라는 이미 다른 나라가 따라잡을 수 없는 선진국의 경지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는 프랑스에서도 꽤 유명한 대학교 내부에 약간이나마 있기는 하지만 보안이나 치안과 매우 밀접한 시중은행이 대학교 내부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동원이는 한국의 대부분 대학교에서는
재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실제 은행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재학생들도 은행을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아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학교 내부에 있는 은행은 프랑스의 길거리에 있는 정식 은행들보다 더욱 시설이 좋고 쾌적했고, 저는 동원이의 도움으로 간단한 재학생용 통장까지 만들 수 있었죠. 프랑스에서는 5시간이나 걸리는 과정이 한국에서는 10분이면 충분했고, 이것마저도 제가 한국 대학교로 편입을 했던 외국인이었기에 오래 걸린 편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나 편리한 시설들이 많이 모여있는 한국의 대학교에 계속해서 눈이 휘둥그레졌고, 앞서 겪었던 야외 공원형 독서실은 나중에 꼭 한번 혼자 찾아가 봐야겠다는 계획마저 세우게 되었죠. 저를 담당해 주시는 연구실 교수님과 간단한 면담을 하게 된 저는 그곳에서 화이트 해커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다니게 될 해커 연구실은 한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해커 연구실에 불과했지만 이미 그곳에 있던 한국인 대학생 친구들은 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욱 수준 높은 해커 보안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프로그램들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었죠. 이러한 부분에서도 저는 한국이 이미 디지털 분야와 도시, 인프라 부분에서는 엄청난 최고 선진국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곧바로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 한국에서의 생활이 3년 동안 더 길어질지도 모른다는 예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났지만 저는 오늘의 하루만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표를 찾을 수 있었고, 한국에서 생활한다면 너무나 마음 편하게 삶을 즐길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 후 약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해커 연구실 생활에 꽤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의 도움으로 저의 화이트 해커 실력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저희 대학교 옆에 있던 야외 독서실 공원은 제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찾는 저만의 아지트와 같은 공간이 되었죠. 앞으로 언제까지 한국에서 지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마도 한국에서의 연구실 생활을 마치고 안정적인 취직까지 한국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저의 친구들은 선진국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저를 매우 부러워하기에 저는 지금 한국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그저 행복하기만 하네요.